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야. 부부의 세계처럼 당연하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. 20대 초반 때 알게 된 친구였어요. 그 무리 속에서 다 같이 친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어느 날 남친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. 남자친구를 우리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 그 남친을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랬는데 어느 날 남친한테는 생일 선물을 받았었거든. 근데 어느 날 다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카드 지갑인가? 뭔가를 받아왔어.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어? 그랬더니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. 네 남자친구한테 저번에 목걸이 받았잖아. 그러니까 또 사주던데? 이러길래 말이 계속 엇갈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았나?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신경 안 썼어요. 얘가 어느 날 그 남친이랑 헤어져서 술 주정을 하는데 실수를 한 거지.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밖에 없는 줄 아나. 내가 대구에 누구누구도 있는데 그 오빠랑도 내가 1년 넘게 만났는데 와 내 이런 데도 처음 받아. 뭐라고? 이랬더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 바람 펴 이러는 거야. 네 휴대폰 푸사에 그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걸 하니까 어떻게 바람을 펴? 삐삐치냐? 이랬더니 폰이 두 개더라고. 하나는 장거리 남친용, 하나는 단거리 남친용.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너 그랬냐 했더니 나 20살 때부터 이러는 거예요. 우리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야 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그게 당당해? 이랬더니 야 바람 피는 게 잘못이야? 이러는 거야. 막 자랑했던 그 남친들은 뭐야? 이랬더니 어쩔 때는 단거리고 어쩔 때는 장거리지. 저 이름도 기억 잘 안 나? 이러는 거야. 왜 그렇게 연애를 해? 이랬어. 궁금해서. 진짜 궁금해서. 난 두 명의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잖아. 완벽하게 분리해서 서로 모르게. 자기가 피곤하고 고생이지? 왜 그 남자들이 서운해? 우리가 너무 멘붕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내 친구가 일침을 썼어요. 와, 니 진짜 쓰레기였네? 이렇게 말했어. 그랬더니 얘가 지금 나한테 쓰레기라 그랬어? 능력 없어서 못 만나는 주제에 이렇게 말한 거야. 둘이 싸웠어요. 골라야겠다 이러고 말았어. 진짜 서로 1대1로 통화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사이 알아요? 근데 그 싸운 애랑은 계속 그냥 아예 절교를 했더라고요. 어느 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. 잘 지내냐? 나 얘랑 완전히 절교했다. 이러길래 얘기 들었어. 그럴 것 같더라. 어떻게 생각해? 그래서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? 너는 나 이해하잖아. 걔는 못생겼으니까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. 여정녀라면서 도저히가 할 말이 없고 걔는 못 만나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고 자격지심 아니야? 딱 이렇게 말하길래 내가 노답이다. 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랬더니 수인아 나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. 너희라서 한 거고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. 그리고 솔직히 남자 관계 빼면은 내가 너랑 나빠질 이유 없잖아.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.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? 걔도 이제 멀어졌어요 저랑.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남자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자기한테. 그래서 유부남도 밥 먹듯이 만났어요. 결혼이 날짜가 잡혀있는 사람을 남자를 꼬셔가지고 결혼 팍! 자기도 남자랑 헤어지고 그러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됐대요. 시집을 가야겠다고 했대. 근데 그 사람의 통장 말고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피고 싶은 거지. 결국 겉이 피지컬 좋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. 바람을 폈는데 결혼 전제로 만나는 그 사람과 1년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. 그랬는데 만난 거를 들킨 거예요.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얘는 헤어지자 그러면 네 밖에 남자가 없는 줄 알아? 꺼져! 이런 애였거든요. 근데 그 남자한테 비 오는데 무릎 꿇고 집 앞에서 빌어도 보고 막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가지고 막 울어보고 막 직장까지 찾아가서 집착하고 이거를 한 달 넘게 했대요. 근데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매달린 게 진심이 아니야. 세컨은 있으면서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바람 폈다고 하더라고. 근데 과거하는 게 항상 그 부인한테 들켰었대요. 이제 걸리고 무서워서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질려서 헤어진 거야. 그리고 미안함은 없어요. 근데 나중에 한번 나한테 인스타 DM이 왔어요. 수인아 나 누구누구인데 기억나? 아니? 안 나? 이랬거든요. 헐 어떻게 기억 못해? 나랑 옛날에 찍었던 셀카를 보내주더라고요. 나 아니야 이랬어. 알고 보니까 바람을 계속 피다가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야. 얘 직업이 교육자예요. 소문이 잘못 나면 끝나는 직업이라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. 생활이 끝난 거죠. 역시 잘못된 행동은 오래 못 가요. 그게 내가 이때까지 본 흘러간 주변 사람들 중에 최악의 바람둥이 여자였어요.
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손편지 써주고 무슨 날 되면 만들어주고 막 데려다주고 그런 사람이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어요. 엄청. 근데 바람 피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 남친은 그럴 일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몰라? 시간 되면 휴대폰 한번 봐 이래가지고 의심할 일도 없는데 없을 때 휴대폰을 봤는데 만남 어플이 있는 거야. 근데 만남 어플이 숨김되는 거 알아요? 예전에 휴대폰? 그걸로 숨김 어플 해놨는데 데이트 원해요, 파트너 원해요, 막 그런 어플 같은 거가 2개 정도 깔려 있었대요. 너무 놀래서 그걸 보고 못 본 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했던 거야. 근데 그 어플 속에 그 대화 목록 있잖아요. 그 목록을 못 봐가지고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안 보고 잠들거나 굉장히 보기 쉬울 때를 존버타다가 봤는데 이 친구랑 4개월 넘게 만나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그 짓거리를 1년 가까이 했더라고요. 만나기 전부터 몸의 외로움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. 이거 중독이에요, 중독. 그리고 그 주에 밥 먹는 거 뭐 모든 걸 예약해놓고 그날 맞춰서 일도 다 같이 그 월차 쓰고 연차 쓰고 해가지고 맞췄는데 그 맞춘 날이 주말에 다른 사람과 그 잠깐의 그런 시간 타임을 잡아놨더라고. 근데 유부녀도 상관없어요 라고 적혀있었던 거지.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남친 자고 있을 때 자기 폰으로 다 보낸 거죠. 한 번은 몰아가지고 확 이렇게 했대.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. 진짜 호기심에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무릎 꿇으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. 숨긴 어플은 못 본 줄 알고 이 어플 내가 지울게. 보는 앞자리에서 지우는데 다 가지고 있는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숨긴 어플 다 봤어.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했던 말. 왜 남의 폰을 봐? 왜 남의 폰을 봐가지고 이상한을 만들어? 본색이 나오는 거죠. 몸만 논 거야. 근데 이게 바람이야? 유부녀도 있었어!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준 건 아니야.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한 번, 두 번이 아닌 게 그게 느껴져서 너 1년 전에도 그러고 있었던데 너 이거 병이냐? 이러면서 막 따졌대. 그 남자가 다 됐고 끝내자. 그래서 끝났어. 그걸 보고 와 얘가 엄청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남자를 못 만났어요. 남자 혐오 정신? 이런 걸 가지더라고.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남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랬더니 너네 오빠도 몰라? 네 남동생도 몰라? 되게 나쁜 이면의 모습만 얘기하면서 모든 남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를 안 만났었어. 근데 그 남자가 친구 추천 막 뜨고 그러잖아. 페이스도 그렇고 인스타도 보면은 누구를 친추하면은 겹치는 사람들이 많이 친추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추천으로 위로 뜨잖아. 그래서 내가 한번 익숙한 얼굴인데? 본 적이 있었거든. 잘 살고 있고 막 연애 스타그램 막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. 저 여자랑 저렇게 둘밖에 없는 럽스타그램 근데 뒤에서 뭐지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걸 보고 나서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많구나. 내가 저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참 다행이고. 바람피는 사람들은 그 평생 그렇게 사나 봐. 다 합리화하는 방식이 똑같아. 1.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야. 그리고 2. 지들이 못하니까 나를 질투하는 거야. 그리고 3. 여기도 즐거움을 주고 여기도 즐거움을 주고 나는 봉사하는 거야. 그 다음에 4.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 생각에. 들키면 아 들켰네 빠이. 그리고 번외로 5번째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 김희애 남편처럼요 본처의 자식도 있는데 그 자식은 굉장히 사랑하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인데 내 내연녀는 너무 사랑해. 본인은 이런 본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저랑 약간 러브라인을 타고 싶어 했었던 상대 이성이 있었거든요. 이성이 좀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. 근데 내가 그때 그 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애기가 돌도 안 된 그런 아빠였어요. 만약에 사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가정이 있는 아빠인데 막 그거 아니지 않아요? 그거 보면서 나는 부부의 세계는 재밌다고 내가 막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막장 이야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막장이 아니에요. 되게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드라마가 아니야. 되게 현실적인 거야. 그래서 나는 뭔가 사람 만날 때 너무 조심스러워. 그런 걸 직접 보고 듣다 보니 가정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번 드라마 보면서 솔직히 뜨끔할 것 같지 않아?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2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더 많은 썰이 있어요. 더 많은 게.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. 우리 사람 진짜 잘 만나자. 그리고 여기도 몰라. 여기 있는 이분들 그리고 이걸 보실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래서 마음 갖고 장난쳐서 눈물 나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피눈물 나게 된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.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. 부부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이다를 쳐먹일지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어. 우리 다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.
그리고 했었던 적이 있다면 멈추세요. 아니면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세요. 괜히 엄한 사람 상처 주지 말고. 그리고 결혼했으면 이혼하고 만나세요. 진짜로 조심하자 이겁니다.